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이번 주에도 취업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이네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가 좀 보면 좋을 유의미한 기사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준비했고요.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볼 기사는 작년에 그 다음에 올해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현대차 킹산직이죠. 연봉이 1억입니다. 아들 따라 취업을 재수해도 여기 어때? 현대차 킹산직 1,100명을 뽑는다라는 기사가 29일 날에 떴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6년까지 생산직 신입사원 1,100명을 채용하고요. 그러면은 뭐 매년 1,100명씩을 채용하냐? 그건 아닙니다. 내년에 500명. 그러니까 2025년도에 500명 뽑는 거고요. 2026년도에 300명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800명을 더 뽑는 거죠. 왜냐? 내년에 300명을 포함하면은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이 1,100명에 달한다라고 한 만큼 원래 300명을 뽑기로 했던 거였죠. 그런데 거기에 500명을 더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800이 되는 거고 300을 더해서 1,100명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뽑는 거죠. 대규모 채용은 내년에 지어지는 울산의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을 앞두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많이 뽑아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특히나 현대차 생산직은 취준생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죠.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깝고 만 60세 정년 보장, 그다음에 현대차 구매할 때 30% 할인 등 복지 혜택도 많아서 킹과 생산직으로 불린다. 그다음에 지난해 초에 이게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죠. 수만 명이 몰려 채용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고 사실 올해는 지난해만큼의 어떤 돌풍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체감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저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좀 많이 뽑아야 되냐라고 봤더니 정년 퇴직에 따른 근무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내년에 울산 전기차 신공장 이거 우리 현대차에서 했던 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셨습니까? 뭐 현대차에 관련해서는 참 많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비자로서 고객으로서 현대차를 바라보는 입장은 특히나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철저하게 취준생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현대차는 어떤 기업이냐? 너무너무 고마운 기업이죠. 사실 삼성전자랑 투톱으로 많이 뽑아주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실상 이렇게 생산직을 뽑는 기업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음,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뽑아줘서도 좋고 돈도 많이 줘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올해 경험했을 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정말 다양한 경력을 지니신 분들이 다시 재도전을 해주신 걸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연봉이 1억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엔 유튜브 세상에서 인스타 세상에서 1억은 너무나 낮은 금액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월급을 받아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쎄요. 근로소득으로 1억을 번다라고 하는 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1억을 벌기 위해 내가 몇 년 동안, 몇 시간 동안을 내 스스로를 갈아 넣어야 되는지 판단하신다면 그렇다면 나와서 자영업해서 1억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벌 수는 있겠죠. 매출로는. 근데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면 결국에 야, 이거 직장 생활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데 실제 이제 제가 현대차에 이 지원하셨던 분들 중에서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 실제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분들도 뭐 이래저래 뭐 인센티브 받고 하면은 8천만 원 이상은 받으시니까 정말 1억이 야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바로 정년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대규모로 뽑아가니까 2026년까지의 플랜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우레저랑 하셨던 분들 중에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다시 재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블로그에 현대차 생산직 기출 면접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월 달에 올려놨던 자료였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좀 도움도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칭찬의 말도 좀 들었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예상 질문을 좀 뽑아놨어요. 1번부터 25번까지 해서 물론 개개인마다 좀 다른 질문들을 받으시긴 했는데 그런 걸 세부적으로 다 발라낸다라기보다 보통 요 질문들을 준비하시면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커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에서부터 지원 동기,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 분들이 많으셔서 이직 사유, 그다음에 이 업무가 사실 굉장히 고난이도의 공정 업무는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 자체가 이 되게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실직 내지 않겠냐, 할 수 있겠냐, 해야죠. 단순한 일하고 이력 받을 수 있다면 해야죠. 아무튼 관련해서의 다양한 내용들, 그다음 마지막 할 말까지 해서 제가 질문들을 쭉 추려놨고요. 이 질문들로서 준비하시면 크게 벗어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에 제가 2023년도 때도 올려놓은 자료가 있고 올해 2024년도 때도 올려놓은 자료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제가 2025년도 때도 또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현대차를 준비하실 분들은 이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음, 잘 보통 이제 취업 준비하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임박해서 준비를 하실 텐데 사실 현대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서류 통과를 하느냐의 여부인데 서류 통과도 제가 따로 올려드리긴 할 텐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자소서를 붙는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정말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약간의 난수를 뽑아서 뭐 합격, 불합격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처럼 뚜렷한 어떤 기준을 보기가 힘듭니다. 서류 평가가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뭐 특히 서류 평가 때문에 여러분이 뭐 컨설팅을 받거나 이러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소서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러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소서를 쓰실 줄 안다. 또 요즘에는 또 생성형 AI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소서가 통과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친 듯이 면접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자소서도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준비하시면 될 테니까 자소서로선 돈 쓰지 마시고 한번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반가운 현대차 소식이 나와서 제가 소식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이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대에서 40대 성인 남녀 휴가를 포기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취업 준비 시험 공부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표를 좀 볼까요? 올여름 휴가 계획에 있어서의 46.7%가 계획이 없다. 그래도 계획이 있는 분들이 더 많네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휴가를 왜 못 가냐라는 거 봤을 때 취업 준비와 시험 공부 때문이다. 그다음에 집에 있는 게 최고의 휴가다.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계절에 떠날 계획이다. 전 사실 지금과 같은 좀 힘든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라고 하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취업 준비와 시험 공부 때문이네요. 이게 누가 좀 조사하느냐도 중요한데 에듀윌이 조사해서 그런가요? 아무튼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에 에듀윌 되게 힘들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설문조사도 좀 했네요. 자, 휴가 포기자 중 10명 중 6명은 취업 준비와 시험 공부 때문에 휴가 계획을 못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가 아무래도 요구하니까 공인중개사나 편입과 같이 하반기 시험 준비생은 7, 8월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기라 휴가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게 설문조사를 했느냐, 20대에서 40대인데 이게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물론 뭐 공인중개사나 편입은 여러분들이 아니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였죠. 취업 준비, 시험 공부하느라 휴가 못 간다. 그러니까 방학 때에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좀 당연한 거고요. 시험 공부를 한다.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험 공부를 하신다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NCS와 전공 시험을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좀 더울 때 애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같이 좀 왜냐면 지치고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몰라도 그게 아닌 분들은 이 여름방학 그냥 흐지부지 보내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멤버들끼리 해서 뭐 모여서 뭐 밥 먹고 쿵짝쿵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공부하고 헤어지는. 그 다음에 좀 약간 시험이 좀 임박한 그런 곳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의고사 푸셔야죠. 그래서 역시 주어져 있는 시험 시간과 똑같은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그때 그 다음에 딱 문제 풀고 헤어지시는 걸로. 저는 그건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뭐냐면 이제 같이 모여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다,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게 좋다. 아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미 해설이 잘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모르는 문제 아니면 거기에서 모여서 시간 보내는 걸로 또 시간이 가는데 그걸 또 공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딱 문제 풀고 헤어지고 집에 가셔서 그 문제를 빨리 습득하는 거. 그렇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험 공부는 아니지만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공공기관 가실 분들에 대해서 보통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데 공공기관 준비하실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어디 가실 거냐고. 그러면은 그냥 공공기관 갈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험 기간이 길어지죠. 공공기관은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리지만 뭐 해야 돼요? 빨리 기업을 정하셔야 돼요. 기업을 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서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짓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영어라고 했죠. 어학 점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어학 점수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공부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닌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빨리 스스로를 파악하셔서 이거 내가 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업이 추려지겠죠. 예를 들어 내가 토익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고 그 기업 중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추려지겠죠. 그럼 빨리 그 자격증을 올해까지는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험 공부를 하겠다. 이런 플랜을 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는 공공기관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갈 거는 아는데 어딜 갈 거냐. 그러니까 사기업은 기업 공고가 뜬 다음에 준비를 해도 상관없어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왜? 직무로 묶이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은 해당 기업마다 시험 공부하는 거와 자격증이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영어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기업 선정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NCS와 전공시험의 배분을 잘 나눠서 하시고 그게 아직 안 되신 분들, 그 전 단계이신 분들은 빨리 기업을 설정하셔서 어느 자격증을 취득하실지에 대한 데드라인을 설정하신 다음에 언제까지 하시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단에 취업 준비를 하신다. 사기업은 지금의 이 7월, 8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뭐 해야 돼요? 어디선가 일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을 한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소서 다듬으시고 인적성 공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면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냐? 그 기술에 들어갈 소재가 필요하냐? 대다수의 분들은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문상경계 분들은 마케팅 인턴이라든지 해당 직무에 대한 인턴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공계 분들은 그런 거 하시기가 힘드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공장에서 이런 팹에서 플랜트에서 아르바이트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래서 거기에서 별것 아닌 아르바이트지만 공장 현장 아니면 생산직 교대 근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셨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난 알바도 안 해봤다. 그러니까 나는 앉아서 공부만 해봤다. 이런 분들은 사기업에서 뽑아갈 확률이 낮아요.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가벼운 아르바이트라도 학교가 아닌 바깥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대면하며 돈 벌기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경험해 봐야 돼.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도 만나봐야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런 두 가지 경험들을 다 해보신 분들은 무엇 하라고요? 기술적으로 자소서 다듬으시고 면접 준비하시고 특히나 대기업들은 인적성을 보니까 인적성 준비를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처럼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여러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각기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상황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다 다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뭐 제 카톡 주소라든지 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오늘 기사엔 갖고 오지 않았지만 많은 취업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 가면 자소서하고 면접하고 뻔합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자소서랑 면접만 하지 마시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냐라는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그분의 말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먼저 고쳐야 할 내용입니다. 준비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서 이 황금 같은 7월, 8월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눈 깜빡하면 7월 가고 눈 깜빡하면 8월 갑니다. 시간은 아주 금방 갈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누가 과연 땀 흘리면서 일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하반기 때 결과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이 취업 기사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에 관련된 내용도 올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제 방송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기사를 봤고요. 확실히 기사가 별로 없네요. 아무튼 현대차, 킹산직과 취업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내용 나눠봤습니다. 7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으니까 계획하신 대로 꼭 잘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작심삼일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작심삼일 될 때마다 스스로를 잘 다독이시고 또 어르고 달래서 꼭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